설 연휴 다음 날이었던 지난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방 확산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 관광 도시를 육성하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의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부산, 전주, 목포, 안동, 그리고 강릉까지 총 5곳인데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관광 거점 도시가 뭔지 그리고 강릉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선 강릉시장, 전문가, 시민들을 모시고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한근 강릉시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변에 평소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그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패널이시니까 좀 활발히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요, 방청석에 앉아 계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관광 거점 도시라는 뭔지, 또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네. 강릉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순입니다. 네. 세계 속의 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나는 강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각 시군 동네마다 관광은 다 하고 있지만 네. 제가 기대하는 관광 거점 도시는 물론 시장님의 계획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인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표출을 해서 남들이 없는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그 오랜 기간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관광 거점 도시는 관광을 위해 온 그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이 도시를 통해서 뻗어나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중심이 아니겠나. 그 중심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설과 관광의 목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네네. 저기서 선생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맞나요? 관광 거점 도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지금 국가에서 전략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은 수도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이 네. 다 밀집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하고 또 기존의 관광객 숫자보다도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데, 그러자면 인프라, 교통 인프라라든가 또 관광객 수용 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중심 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적당하게 좀 안배도 돼 있고요. 또 거기는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KTX라든가 또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직항이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비록 그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가 다 같이 관광의 어떤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 도시, 그게 관광 거점 도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강릉만 이렇게 크게 변화되고 투자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까지 다 아우르면서 네네네, 함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네, 오늘 뭐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외래 관광객 수가 600만 명 정도였고요. 현재 작년에 약 1,750만 명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관광 산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래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는 좀 더 많은 지역의 외래 관광객들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 좀 더 많은 지속 가능한 2천만, 3천만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으로 그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됐다라는 취지가 성립이 됐고요. 이를 이번 작년 4월달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고 약 6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약 전국에 한 200개 대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쟁을 한 결과 강릉이 선정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안내 체계 개선, 뭐 콘텐츠 육성의 단발성에 대한 그런 그 집중적인 육성이 아니라 약 5년간을 가지고 그 지역을 완벽하게 관광적인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집중적인,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 그냥 동감입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부 입장에서는 네. 전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그 서울 수도권이 아닌 다른 도시로 분배하려는 목적이 큰 거고요. 근데 강릉시 같은 지역 단위에서는 실제로는 그럼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느냐의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어떤 그 문화부 입장과 지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의 개념과 좀 다르게 새롭게 어떤 지역 단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에 어디에다가 뭐 어떤 관광지를 개발을 하나 잘했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강릉은 바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이미 자원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의 강릉에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강릉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관광도시의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 동쪽, 서쪽, 남쪽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어떤 거점들을 정해야 되는데 동해안,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보자면 동쪽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흐름을 가장 잘 컨트롤을 하고 그 주변 지역까지 잘 배분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결국엔 강릉이 제일 잘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강릉이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조금만 다른데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네. 다른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고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의 국가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딩을 짓거나 건축물을 짓거나 또는 뭐 어떤 공간을 지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각 도시마다의 1천억씩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컨텐츠 위주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목 사업을 지향하고 다양한 컨텐츠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강릉 같아 그러면 지금 잘 돼 있는 음식 문화 네. 또 저희들이 지금 없는 것이 야간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꼭 낮에는 이제 부지런히 이제 관광지를 다니고 저녁에는 또 패키지 여행이라 그러면 공연 한 편 보고 그렇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가 또 있죠. 또 그런 게 있고 이런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여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약 5년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 건데요. 강릉에 와서 예를 들어서 거점을 두고 숙소를 두고 또 당일치기로 설악산을 간다. 설악산을 가서 단풍을 보고 또 돌아와서는 저녁 때 강릉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랑하는 뭐 강릉농악, 유네스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저희들이 교통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관광교통 체계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25년 ITS 세계총회 국내 후보지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 대규모 도시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해서 후보 도시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같이 버무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되면 차세대 가장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위해서 구축을 할 것이고, 우리 이번에 1천억 내에서도 예산 중에서도 이런 교통 환경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어요. 1,000억 원, 네네. 1,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1,000억 원. 근데 여기에 조금 저도 약간 미심쩍은 게 최대 1,000억 원이에요. 네. 그냥 그렇지 1,000억 원이 않습니다. 아니고 네네. 일시금으로 1,000억 원이 아니고 최대 1,000억 원이라는 얘기는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3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대인데 어떻게 1,000억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진짜 금액이 1,000억 원인지 네. 네. 정확하게 네네. 말씀드리면요, 최대 1,000억 원이 아니고요. 예를 예. 들어서 이제 문체부는 지금 많게는 국비 지원액이 원래는 이제 500억 기본으로는 국비가 각 도시가 500억이요. 네. 국가 예산 500억에 도 예산, 강원도 예산 150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350억 이렇게 네. 매칭한다고 그러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최대 70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잘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든지 이 사업들을 최대한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실효성 있게 구축을 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비는 500억에서 또 700억 사업 까지. 진척도를 보면서 700억까지고 네,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정해져 강원도와 있는 지자체 그렇습니다. 돈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1,000억 원을 받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인데 네. 다만 이제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 350억은 기존에도 우리가 문화관광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이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한 5년 정도라 그러면 연간 우리가 한 100억 정도의 문화관광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다 이제 매칭 예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65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강릉에 투자하는 관광 사업에 다 같이 포함돼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피부로 실제로 네네. 느끼는 거는 500억 원인 거잖아요. 1,000억 원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350억 원은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다. 네. 그럼 빼야죠. 네. 네, 그러면 500억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실망감이 덜 하겠네요. 그렇지는 우리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또 그렇진 않나요? 네, 전체적인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고유하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이 다양한 국가 공모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강릉시가 이제 공모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투자하던 예산들은 그대로 관광 거점 도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페이버라고 그래서 네. 네, 가점을 많이 받는 거죠. 네네네. 그 최대 1,000억 원. 네, 네. 네, 뭐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돈 받았다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맞게 이 돈 갖고 이것도 연관되지 않아 하고 뭐 사돈의 8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게 분명히 있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점 도시를 추진할 때 이제 5년간 국비는 500원이다라는 네. 그 전제를 깔았고요. 지역의 그 선정된 도시나 규모나 여건이 좀 더 다릅니다. 다르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이번 연도에 그 각 5개 도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8월 달까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할 때 관광거점도시위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조정 및 심의를 거쳐서 그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하게 되면 매년 그 계획에 대한 그 추진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업의 내용을 좀 검토해서 그 5년에 거쳐서 투입이 되는 거고 각 지역마다 나는 국비에서 500을 받겠는데 우리 지자체는 시도와 또는 시와 함께 뭐 1,000억을 더하겠다 해서 1,5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1,2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마다도 여건이 있는데 이게 예산뿐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거점 도시가 지정이 됐다라는 이 효과는 다른 교통이나 다른 문화나 이 지역까지도 또 화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관광 예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교통에 대한 인프라 쪽의 국토부 쪽이라든지 뭐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는 어떤 마케팅 홍보 쪽이라든지 그런 쪽까지도 충분히 더 많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대표 도시를 뽑은 거잖아요.
국가대표 도시를 뽑았는데 관광에 대한 어떤 불편편이라든지 홍보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타부처 사업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의 말씀 듣고서 방청객분들 중에 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하고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자유롭게 좀 질문하시죠.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네, 아까 예. 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65개 사업을 지금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 계획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국내 인원으로 이걸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자원을 좀 더 넓혀서 또 국외에 있던 그 이런 자원들 기술력을 개발해서 관광 이 분야의 콘텐츠 개발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네네. 기본 방향은 저희가 거꾸로 해외에 어떤 도시들을 간다. 근데 그 도시가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 같은 그런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닌 다른 도시에 갈 때 그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여행 욕구가 있으신지 거꾸로 그런 것들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인프라 부분을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강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콘텐츠 이런 게 뭐냐라는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선험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미 강릉은 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고 콘텐츠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노출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약간의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는 형태로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가되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던가 좀 인력 부분이라던가 이게 강릉에서 자구적으로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라던가 몇 가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지금 이제 앞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한 번도 이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이제 강릉이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올림픽을 경험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이렇게 무심하게 겪어봤을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올림픽 기간 전후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글로벌 수용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한 도시가 강릉이라는 그 점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올림픽이 글로벌 메가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5년 동안 지역 사회가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이제 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용태세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 부분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초기에는 외부의 인력이라던가 외부의 기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지역 관광에서의 가장 단점이라는 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 요소들의 거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들여와서 외지에서 해결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지역 사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5년간의 꾸준한 투자 그리고 지역 사회가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5년 뒤에 마침 이제 2024년에 시장님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유스 올림픽. 그래서 5년 전과 이제 이 5년 후를 비교해 보면 2018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 태세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열었던 게 아니라 올림픽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 노력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맞춰주고 일회성으로 하고 끝났다면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청소년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다양한 외국 행사들을 모시고 와도 유치를 해갖고 와도 전혀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사업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라고 하는 그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토목에 익숙한 그런 지역 관광 개발 사업 그런 것들에서 약간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정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은 어떻게 보면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처럼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든 뭐하든 이 한 곱이 네. 넘기자였다면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히 저는 좀 그렇게 갑자기 말씀드리고 쪽지 시험 싶어요. 봐도 예. 항상 그 실력이 예. 유지되고 그 점수가 맞아요. 나올 수 예. 있게 네네. 내실을 좀 갖추자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예, 예. 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 됐을까요? 그러니까 강릉의 특색을 살리는 걸 더 개발하면 저기 외국에서 굳이 뭔가 기술 도입할 건 그러지 없겠죠. 않아도, 예, 네. 예. 또 다른 분 궁금하신 점. 네. 그 제가 지금 유천택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천택지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른 지역이에요.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과연 일본에서나 이런 타 선진국에서 경기장을 치렀으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쪽에서 한번 선수 하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것들을 발자취를 쫓아가서 역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걸 좀 해놨으면 지금 2018 동계올림픽 그 리멤버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콘텐츠로 저희가 키울 수 있고 그 한 그 선수가 그 나라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나라로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관광객이 또 모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2024년 청소년 그 올림픽에 그런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번 기회에 조금 저희가 준비를 모아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분. 일단 제가 그 토론회 과정 부분들 중에서 좀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토론회 중에서 요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자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 부분들이 총 1,000억 중에서 국비가 500억, 그리고 도비가 150억, 그리고 시비가 350억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350억에 관련된 사항 부분들이 그 강릉시에서 관광을 위한 부분으로 350억 부분들을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35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강릉시가 써야 하는 350억입니다. 이 거점 도시를 위한 350억이 아니라 강릉시가 반드시 써야 할 35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토론회 과정 중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의 부분들로 해서 매칭 비율을 맞추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드릴까요, 답변을? 네네네. 네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산이 강릉시 예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화복지 관광예산이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된다 그러면 이 머리 보조금까지 주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하면 거의 한 700~800억 정도가 됩니다. 75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은 계속 차질 없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획과제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매칭을 하면 그런 포션이 낮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용 자원이 많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강릉시 예산이 1조 한 1천억 정도 되고요. 추경, 정리 추경까지 1년을 다 하면 한 공모사업 다 따면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DI 그 MRIO 그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이걸 했어요. 사실은 이 제출 요건이 그렇습니다. 아예 선정할 때 지방 재정에 대한 분석 전체를 다 하고 가용 자원이 있는지, 과연 매칭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제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350억은 지금 이제 5년간 하는 거니까 이제 연간으로 얘기하면 70억 정도 매칭입니다. 사실은 매칭 비율이고요. 이 70억은 기존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오제 저희들이 한 21억 지원한다. 커피 축제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 축제 한 4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영화제는 이제 좀 다르죠, 성격이. 이제 독립법인을 만드니까. 이런저런 예산들을 다 합친다 그러면 그보다 뭐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70억은 문화 예산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강릉은 관광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관광도시입니다. 다른 사업체가 500인 이상 사업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아산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300에서 500인 사업장이 우리가 처음처럼 롯데주류가 있고 한라시멘트를 제외하고는 다 30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강릉의 주력 산업은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전체적인 시정의 역량들 또 지역경제진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칭해야 되는 70억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재정 가용 능력이 뭐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최대 더 받을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3천, 하면 네, 이제 3천억인데. 공모사업을 하면 5대 5니까요. 네네네. 보통 통상 이제 국비 또 도비 지방비 하면 이제 지방비가 35%에서 30%가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30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나머지 70억은 가용 자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문화도시 뛰어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도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잘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본도시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본도시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이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많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재정 예산의 구조는요, 집행의 구조는 대부분이 각 지자체의 능력별로 최대한 뛰는 대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능력이고 지자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각 지자체가 다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한 푼이라도 공모사업에 더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관광 거점 도시를 왜 강릉한테 줬을까? 왜 강릉이 선정됐을까? 뭐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분들이 모르는 속 깊은 뭔가가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부터 1차부터 3차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네. 당연히 이제 관광거점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콘텐츠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잘 거점 도시 취지에 맞게끔 잘 계획이 수립되었느냐. 그다음에 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타 사업 간에 그다음에 타 지역 간의 어떤 연계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 기반이 좀 우수한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한 그 어드밴티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이라든지 전통문화, 또 그다음에 환경 이런 관광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우수하고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 자원을 더 끌어올리면 세계적 수준의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림픽 도시 이미지를 활용해서 현재 끝나고 나서 아까도 시민이 말씀하셨듯이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방공항을 또 연계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 지역을 연계하는 안내 체계를 구축해서 동해안권의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라 판단이 되는데, 단지 각 이번에 뽑힌 도시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이나 대표할 수 있는 장점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도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시민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에 있고 65개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지역에 또 뭐랄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 그 기존에 뭐 있었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우리나라의 관광 도시를 꿈꾸는 도시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은 약간 현재 있는 사업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약간 입체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강릉이 앞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에서 잘 모르니 좀 도시의 브랜드를 좀 육성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강릉이 다른 지역 간의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불편한 수용태세를 먼저 고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강릉시와 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또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그런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평창이라는 게 있었으니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또 숙박시설은 있는데 좀 품질적으로 좀 시설에 대한 낙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선제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관광이 왔을 때 지역에 또 많은 환원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관광객이 줄면 바로 타격을 받는 게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좀 더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강릉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아마 그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에 대한 부분이 매칭해서 집행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사실 그 5개 도시에 뽑히게끔 만들었던 이 계획은 사실은 강릉이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자격이 된다라는 것들을 네. 어필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을 올해 안에 다시 정치하게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올림픽을 통해서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이어서 평창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 뭐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제 상당 부분 수혜자는 강릉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강릉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강릉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릉은 어떤 도시야? 라고 인지하게 만들 때 그다음서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so what? 뭐라는 거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적어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릉은 이런 도시야 라고 알릴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이렇게 핵심적인 한 컷. 예, 그게 뭘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브랜드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강릉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공간 구조의 문제입니다. 관광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도시에 들어오면 이제 외곽 지역보다는 지금 이제 도심 지역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경포지구도 나름대로 아주 뭐 몇십 년 전서부터 관광지 또 우리 그 오죽헌 있는 그 지역도 나름대로 상당한 관광지.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강릉역을 대상으로 해서 월화거리라던가 이 밑에 올드타운에 대한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그런 지역의 생활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들 때문에 골목길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강릉에 대해서 소구하는 그런 매력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삽으로 떠가지고 한 곳에 모을 수도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담화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번에 그런 경포지구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재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법적인 것들 때문에 원래 가치를 놔둬야 되는 거라면 인근에 있는 다른 그 옆 지역들까지를 합쳐서 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공간들을 연담화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일단 강릉에 들어오면 일단 어디로 가면 돼. 거기에 가면은 모든 정보와 모든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배분돼서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중심적인 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 뉴경포지대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이 5년 후에는 네. 그 각각의 이제 조각조각 난 공간들을 묶어가지고 좀 큰 거점으로서의 도심 내에서의 거점으로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근데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5년 동안 강릉에 들어오게 되는 패턴이라는 거는 물론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강릉에 묵고 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 반대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강릉에 와서 양양 뭐 이제 놀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산에서 이제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서로의 그런 거점의 네트워킹이 점점 더 이제 구체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시가 FIT, 우리가 이제 개별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개별 관광객이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력과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5년 안에 걸쳐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의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도 좀 많으시고요. 또 그런 비즈니스가 상당히 융복합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숙박업이나 이제 쇼핑업이나 음식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은 역시 공급,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사업체들의 양도 늘어나고 그 관광 사업체들의 서비스 능력도 높아지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정강래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은 관광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과 뭐 공원 계획, 그다음에 교통 계획, 그리고 도시 재생 계획,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계획들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업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이 모든 지자체가 칸막이 행정을 해서 공원은 공원 세우고 도로는 뭐 교통은 교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는 어떤 공통의 합의의 목적 하에서 많은 그 정책들이 협업 구조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은 그 각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하고 네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객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돌아볼 수 있게끔 교통 네, 체계가 네. 잘 갖춰진 뭐 또 정보 말씀하신 안내 부분에서는 서비스, 또 토목 사업도 어느 정도 빠질 수 없다라는 네, 네, 걸 네. 말씀하셨어요. 예. 자, 지금 경포지구, 그래서 뉴 경포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자, 방청객분들 중에 지금까지 들으신 거에서 궁금하시거나 요거는 한번 꼭 질문하고 싶다라는 네. 선생님.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관광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이 뭐냐면 아름다운 도시 강원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나눔과 배려입니다. 나눔과 배려가 안 들어가면 아름다움이 성화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관광객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에 보면 250만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취약계층이 약 500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강릉 바다에 풍덩 빠뜨리면서 그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얻어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버뜩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기본적인 사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관동대학교 관광연구소 이재복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연계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관광 거점 도시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만 하려면 뛰어나가서 저희 시장님을 한번 포옹을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구가 한 30만도 안 되는데 이번에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한
그 후보 도시가 됐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저희가 또 하나는 테마 여행 10선이라는 곳에 저희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점 도시로서 이제 그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그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특례 도시라는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여기 동해안 6개 시군 인구를 다 합해 보니까 50만 1,100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특례 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분도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거 다 떠나서 특례 도시로 지정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면 각 그 시군별로 특화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특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문화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좀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송강정철 선생님이 그 관동별곡을 쓸 때 출발했던 그거를 VR로 구현을 한다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FAM, 그러니까 FAM, 패밀리라이제이션을 저는 PAM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PAM은 플레이, 즐기고, 그다음에 그 A, 액티비티, 여러 가지 그 체험거리들이 있고, M은 메모리즈, 저희가 바다가 갖는 정서적인 특징, 이 세 가지를 좀 묶어서 그렇게 좀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이제 시작하는 것만큼 또 지역 그 전문가 조직을 구성할 때도 이런 점들, 또 인문학자들 뭐 이런 분들 다 망라하셔서 이렇게 잘 구성하셔갖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나온 얘기였어요. 그 올림픽도 그렇고 시민의 힘, 또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다. 그렇습니다. 네네.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힘이 빠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앞으로 5년간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또 시민들의 힘을 어떻게 모으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중요한 주시죠. 말씀하셨고요. 우선은 모든 시민들의 얘기를 다 이제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위생단체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외식 산업, 숙박, 또 펜션, 이용, 미용 등등 이런 협회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꾸릴 거고요. 또 관광협회가 또 이 강릉에 구성이 돼 있어서 관광협회하고도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들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축적이 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심포지움 같은 것들을 또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목소리를 듣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고, 저희들의 정사진도 또 좀 밝히고, 올해 이제 43억 예산은 전부 기본 계획들과 이제 브랜드 제고, 여기에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 계획 단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올해 첫 과제가 되기 때문에 1차년도 네네네. 그래서 계획이시군요.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위생단체 분들을 한 공간에 저희들이 좀 사무실 집약된 회의실도 만들고 좀 지금 올해 할 거고요. 그래서 수시로 시와 저희들이 이제 관광과 직결되거든요. 외식, 또 이용, 미용, 또 등등, 또 숙박 뭐 이런 데가 이제 관광과 직결되는 혜택을 보는 데고, 또 마찬가지로 관광협회 차원에서도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자영업이죠. 우리 서비스 관련 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체의 목소리를 또 저희들이 수렴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겪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친절한 도시 강릉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막상 찾아갔더니 안 친절해. 그럼 또 안 되니까 네.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하는 1차년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게 강릉이 관광 거점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강릉 주변에도 여러 시군이 있거든요. 좀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듬고 가거나 아니면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건 박사님께서 좀. 네. 이게 처음에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는 모두가 다 경쟁자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도시들이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네. 잘 뭐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도시라는 거는 이 거점이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될 때만 이게 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릉시 혼자서만 사실은 잘 되는 모델은 이 사업의 본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올림픽 때도 조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올림픽을 통해서 강릉시에 많은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 부분이 다른 주변 지역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사실은 올림픽 개최 도시에만 서비스 체계가 좀 어느 정도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 도시 계획들을 가지고 갈 때 그냥 무조건 뭐 이제 뭐 시장 군수님들 만나서 가지고 뭐 그런 협약을 하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이 협력을 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서비스 체계, 그러니까 강릉시가 조금 이제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그 갖춰놨던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이외의 지역들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점 도시가 그 저희는 이번에 사실 그런 작업까지는 못했는데 전주라던가 다른 도시들이 이 사업을 내기 전에 이미 우리는 뭐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연결된 상품을 이렇게 서비스하겠다라는 거를 벌써 제시를 한 시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강릉은 사실은 이번에 그런 작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실 서둘러서 좀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갈 수 있고 그거를 어떤 구조화된 유료화된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에게 수익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같이 개발한다던가 그래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본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T가 들어왔을 때는 그곳까지 가는 교통편을 강릉에서 좋게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리얼타임으로 이 도시나 이 인근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뭘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더 광역적인 그런 관광 안내나 관광 교통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강릉이 좀 더 이제 큰형님이 돼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강릉이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나도 기분 좋네가 돼야 된다는 거고 강릉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 인근 네. 경쟁을 했던 네. 시군하고. 시너지 효과죠. 네. 시너지 효과. 말은 참 쉬운데 네. 이걸 좀 현실로 나타내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숙제인 네, 거죠. 맛집도 혼자 맛집 있으면은 네. 또 잘 안 가고요. 여러 맛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훨씬 손님이 많아지고요. 아울렛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관광도 사실은 네. 인근 지역과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 숙제가 점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릉이라는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큰 틀에서 5개 거점 도시가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함께 모였을 때 또 말씀하신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시의 역할도 중요하고 중앙의 역할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 민간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관광산업이라고 하면 숙박이라든지 음식, 그다음에 뭐 교통, 뭐 이런 부분인데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큰 교통 인프라 외에는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떻게 참여할 거고 어떠한 부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소통을 하는 부분이 가장 저는 핵심일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관광 사업의 패턴의 그 지원 방식으로 하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관광 거점 도시가 5년 후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기존에 뭐 행사성에 뭐 지원한다거나 그러한 수준의 기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관광 거점 도시를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이유는 우리나라에 5개입니다. 5개인데 부산은 국제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또 지역인 거고 4개 지역은 그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색다른 역할과 색다른 콘텐츠, 색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안동은 뭐 유교문화권이라든지 전주는 뭐 한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목포는 어떤 해양과 근대 유산이라고 하면 강릉은 뭘로 할 것인지 무엇으로 우리 강릉을 어필할 것이고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그 도시 브랜드, 관광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5개 도시들의 핵심적인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5개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가 5년 또는 6년, 10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취지상에서 강릉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갈 때인지에 대한 미래상을 만들어 봐야 될 테고 그러한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당연히 시민들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시군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돈은 지금까지의 관광 사업의 관광지, 관광 단지에 대한 인프라 사업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인프라를 지원이 안 되느냐? 인프라는 지원할 수 있는 툴이 많습니다. 균형의 균축회계도 있고요. SOC, 생활용 SOC 사업도 있고요. 미술관, 동박물관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외에 관광적인 다른 여러 가지 수용태세나 어떤 브랜드나 강릉을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으로 띄우기 위한 마케팅 홍보나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해서 5년 후에 강릉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관광 도시가 되고자 하는 게 정부 목표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총회나 마이스 관련된 어떤 유치, 개최에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 거점 도시라는 부분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되지 않았을 거면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뭐 동력이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된 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되는 거고 그 5년 후에 정부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인프라 외의 사업에 1,0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한 건 처음이거든요. 건국 이래 처음. 예, 전국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예, 다른 시군도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발빠르게 준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릉시에서 잘 준비했다는 판단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번 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에 한 40억 정도의 이제 홍보 수용태세 그다음에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라는 DMO 사업의 육성에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그 청사진을 잘 그려서 가야 5년간의 어떤 어려움이 없이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이번에 뭔가 계획을 청사진을 잘 못 그리면 계속 터덕이고 기존의 사업의 답습을 깨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계획의 패턴을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그러니까 강릉만의 특색을 개발하고 많이 홍보해야 되는 거네요. 그 인프라는 어차피 다른 쪽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1,000억 위에 다른 예산으로 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1,200억, 1,5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하면 다른 예산으로 또 하고 정부는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띄우고 이 지역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 정책의 취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죠? 네,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 얘기를 했는데 저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저건 빠져 있다라든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좀 참여해 주시죠. 먼저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하는 김에 짧게 세 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이모민 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관광 거점 도시가 지역에 이제 선정돼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시민인 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가 너무 없다, 좀 깜깜하다. 사실은 65개의 그 꼭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꼭지가 물론 현재 계획이니까 또 실행 계획이 세워져야 되니까 발표하기 어렵던 점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돼서 시민들과 좀 공유를 했으면 싶을 것 같고요. 우선 이 거점도시 선정에 아마 강릉이 선정된 이유가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 자산, 그다음에 그 경관, 산촌과 해양이 갖고 있는 경관성, 그다음에 이제 동계와 관련된 부분,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대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장점으로 활용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있어서 시장님께 그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그 정 박사님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어떤 기획과 방법들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 문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보관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한테 하문하셔서 우선 이제 우리 이 사업에 국한해서 보면요, 전통 부분은 오죽헌 타운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올림픽 특구가 오죽헌 앞에 부지가 또 특구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 사업은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고요. 이 공간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강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강릉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강릉 향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이제 강릉 향교를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보물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경포대가 보물로 승격이 됐거든요. 이런 관련된 저희들이 누정 문화까지 포함해서 오죽헌 선교장 이쪽을 우리 강릉의 전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기획을 하고, 때가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시민들께 또 소상히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네. 선생님. 네. 예, 저는 정동진에서 살고 있는 강릉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선백입니다. 강릉 거점 도시로서 좋은 말씀 다방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피부에와 닿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유명 관광지를 가더라도 다 그 지역의 특색이 있고 그 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관광 인프라를 일으키고 인바운드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은 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야간에 여행객들이 왔을 때에 뭘 하고 무엇을 보고 뭘 즐기고 가는 이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시장님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의 행사라든지, 그리고 중국 리강의 꽃불 축제라든지, 하와이 와이키키 축제라든지, 지구촌 어디 가더라도 이런 야간의 축제가 있는데, 강릉은 요즘같이 일찍 해가지고 어두운 밤거리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커피 한 잔 나누는 커피 도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우리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문화 공간, 이걸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강릉에 예를 들어서 농악놀이라든지 그런 그 단오타 올 때 행사하는 굿 한마당이라든지 진또배기, 이런 것을 잘 부각시켜서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일시 공연을 해줌으로써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교통 여건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국내에 많은 여행객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담아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할 분이 없다. 즉 말해서 관광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 교육제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5년, 6년, 10년 후에는 정말 수도권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강릉 가면은 친절한 서비스를 담아서 깊은 인상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잘 만들어가는 걸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분. 네. 네, 저는 그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 그 지부장입니다. 좋은 말씀들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많은 그 어떤 뭐 인프라 여러 가지 이제 교통망도 좋고 그 해안 쪽으로 바닷가 이런 거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릉의 이 맑은 공기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공기가 깨끗한 도시 중에 강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그 곤지암의 화담숲을 좀 가봤는데요. 많은 진짜 관광객, 그 국내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관령 쪽에 그 화담숲 같은 그 비슷한 안 그러면 그 구정의 그 수목원을 다 이렇게 좀 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 즐기다가 그 산에도 한번 맑은 공기를 마시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TV 토론 뜨거운 감자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씩 짧게 참석해 주신 세 분께서 좀 보충 설명이든 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관광 사업입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제조업 기반의 도시가 아닌 관광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강릉이 관광 거점 도시로 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에서 느끼는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고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관광 거점 도시 지정이 지정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행이 잘 되어서 5년 후에 어떠한 다른 그 강릉의 그 도시가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방청객들까지 오셔서 이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한 이해를 사실 돕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오해하시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좀 개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업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기존의 공간이 있는데 컨텐츠의 빈곤을 겪고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라는 핑계를 대고 얼마나 이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통문화 자체를 성장시키는 거는 사실 전통문화 기반의 예술 정책에서 수행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전통문화 강릉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면은 일단 다원어 서비스라던가 예약이 편리하다던가 그런 관광객의 접점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통문화를 성장시키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약간 국가의 차원하고 좀 강릉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안동은 어떤 마을, 전주는 어떤 마을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국가를 대표하는 5개의 도시 정도라면 상당한 관광 자원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이 반드시 전통문화의 도시, 무슨 커피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되게 종합적인 그런 도시 관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도시여야 되기 때문에 테마의 그 밸런스 이런 것들을 맞춰서 모든 테마들에서 상당히 국가 대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자 그런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패키지보다는 FIT 개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와 테마보다는 기능적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도시관광 서비스의 최애 대표로 만들 거냐 그 부분의 2가지를 모든 시민들께서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네, 오늘 많은 시민들, 방청객분들이 주신 말씀 또 우리 2분 전문가 박사님들이 주신 의견들 다 이렇게 잘 녹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할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전 세계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주를 이루는 그런 공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고 이래서 정말로 이 좀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행정의 방역 시스템을 좀 신뢰를 해주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강원도민들 또 우리 특히 강릉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동 지역 분들도 더욱 더 손님을 더 따뜻하게 안심하게 맞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손님 맞이 태세가 예를 들어서 예방 수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안심을 시키는 그런 선제적인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모든 시민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또 용기를 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내시는 그런 격려를 부탁하고 또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거점도시, 관광 거점도시 사업. 강릉시라는 행정기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온 시민이 관심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했을 때 5년 동안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이라는 도시는 올림픽도 성공한 도시니까 시민들이 그때만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반드시 거점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MBC 강원 영동도 거점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토론 뜨거운 감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